그리고 주요국들이 스테이블 코인 그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그 제자리 논의만 지속적인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랑 스테이블 코인 뭐 발행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뭐 제도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니어스 법안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면은 뭐 미국의 채권 수요가 늘고 즉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나머지 그런 뭐 법정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갈 경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파장을 이제 실제 현상에서 나올지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제 문과 문돌이니까 기본적인 그냥 그 문돌이식의 개념으로 만약에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에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진척을 보일 거냐를 차치하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받아들이고 이제 이더리움하고 암호화폐를 계속 제도화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서사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암호화폐의 개념은 그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달러 패권의 상극이죠. 피아트 머니의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그 돈 시스템에 탈중화된 돈 시스템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정권이 왜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제도화를 시켰냐라는 거는 이거를 누군가가 실제로 달러 패권에 위협을 주기 전에 내가 이거를 이용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원화 주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가가 지금처럼 안이하게 그냥 독점,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은 쉽게 얘기하면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구죠.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상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관념을 버리고 그냥 경제 시스템, 투자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국가는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생산자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그 국가의 그 독점적인 권위를 인정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그 공공재를 사는 것보다 국가가 싸게 서비스해 주니 공급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비교가 가능하죠.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있는 상태로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언젠지는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랜 과거가 아니거든요. 뭐 불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가 형태를 띈 게 10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뭐 중세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중세 국가 뭐 고대 국가에서부터 국가라는 개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사실은 근대 국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계약적인 개념에서의 국가는 불과 몇백 년이 안 되거든요. 영국만 해도. 그럼 사회계약적인 관점 초창기에 국가라는 공적 서비스의 권한을 우리가 왜 줬냐라고 하면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금생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금화를 쓰고 은화를 쓰는 것보다 국가가 주조하는 돈을 쓰는 게 싸니까 그런 거예요. 금생업자들한테 화폐를 샀더니 함량도 속이고 뭐 옆에 있는 톱니바퀴 잘라가지고 뭐 만들고 또 심지어는 금도 아니고 막 이렇잖아요. 불순물도 많이 썼고. 그럼 내가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그럼 그걸 이제 믿을 수 있는 단계의 어떤 화폐를 구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한테 맡겨서 국가가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해 주는 게 싸다라고 생각하니까 국가한테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해 주라고 위탁해 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라는 개념을 선택할 때 계약할 때는 국가도 아쉬우니까 고객들한테 가서 저희가 더 싸게 생산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압을 했겠죠. 이제 이를테면 이제 근데 독점권을 딱 획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가불이 바뀌어요. 국가가 이제는 내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비싸게 팔든 내가 조금 속여서 팔든 국민들이 쓰니까 그냥 파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화폐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게 비용이 싼 건가? 네. 그 비용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식적으로 가시적인 비용이 있는데 그게 세금이죠. 내가 국가한테 네가 저기 치안 담당해주고 안보 담당해주고 외교 담당해주고 화폐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내가 갑정근로소득세 지금 17% 낼게 하고 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 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공적 서비스를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금으로 2천만 원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5천만 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안 보이는 세금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왜 내가 이렇게 뭔가 힘들지? 난 2천만 원 세금 내고 8천만 원이 지갑에 있는데 뭐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2배가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옛날에 소고기 먹던 거에 비해서 덜 먹는 것 같고. 고민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또 걷어가. 우리가 흔히 걷는 세금이란 거는 그 정부도 세금이라는 거에 딱 그 명세서에 얼마라고 찍히니까 더 많이 누군가 내게 되면 자꾸 따져봐요.
왜 저 사람 1억 버는데 나 5천만 원밖에 못 버는데 세금이 똑같아요. 그럼 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맞는 얘기였잖아요. 사실은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비례해서 더 많이 내든 누진해서 더 많이 내든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덜 버는 사람들도 불만이 없죠. 많이 버는 사람은 조금 불만이긴 하지만 소수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다수결이니까. 네. 근데 인플레이션은 반대예요. 구매력을 뺏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세금은 누진세 비례세라는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똑같이 걷어가요. 구매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 버는데 나한테도 50만 원 걷어가고 1억 버는 사람한테도 50만 원 걷어가.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내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은 가난할수록 훨씬 더 많이 내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잖아요. 99%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지금 국가가 발행하는 그 화폐 제도가 내가 지금 싸게 이용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 저기 사회계획론, 홉스의 사회계획론대로 리바이어던을 만들어서 자, 계약서 씁니다. 당신이 화폐를 만들어주는 게 금세공업자들이 나를 막 속이고 하는 것보다는 싸니까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더 많이 걷어가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이제 독점권을 주니까 이제 그 횡포를 부리는데 야, 그럼 계약서를 바꾸자. 아니면은 나 다른 사람한테 그럼 화폐를 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라는 게 이제 통치 권력이고 또 이제 어떤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죠. 화폐? 그래? 너 어떤 화폐를 쓸 건데? 지금 원화밖에 없잖아. 아니야. 스테이블 코인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더 비용이 싸. 너 지금 원화 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송금하려고 보니까 뭐 환전해야 되고 뭐 시프트 이용해야 되고 뭐 5% 비용을 물고 또 국내에서도 보니까 네가 자꾸 인플레이션으로 그 한국은행이 돈 많이 찍어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든데 스테이블 코인 쓰면은 0.1% 수수료나 내야 되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럼 정부한테 물어볼 거예요. 네가 더 싸니까 내가 쓴 거지. 왜 네가 그 만드는 화폐를 써야 되지? 왜 네가 만드는 그러면 등기 공적 서비스를 다 이용해야 되지? 왜냐면 그게 지금 인증제도도 네이버 인증이 훨씬 더 편하고 그 카카오 인증이 편하잖아요. 그 민간 인증이. 그럼 네가 서비스해주는 그 공적 서비스를 네가 독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한번 들어보자. 더 싸게 공급해줄 수 있는 애들 얼마든지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전처럼 장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보호막을 하고 뭐 이렇게 뭐 국가 간의 어떤 왕래가 적을 때는 국가가 우리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 속여요. SNS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더 써봤더니 원화 쓰는 것도 싸더라. 근데 원화 왜 써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제가 지금 커피 사업 해보면은 커피값 1,500원 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값 누가 일시적으로 행사 1,300원 하잖아요. 손님이 절반으로 확 줄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보다 싼 애가 있는데 내가 네 걸 왜 사 먹어? 네가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다는 걸 증명해주면 오죠. 국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국가는 지금 커피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1,500원 받는 거 2,000원 받아도 돼요. 근데 지금 대체제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 같은 안이한 서비스와 편의성과 그다음에 많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써주세요. 우리 국가잖아요. 한민족이잖아요. 단일민족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딱 그럴 때예요. 국가가 제공해주는 공적 서비스가 그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려면 모든 국민들 90% 이상의 모든 국민들이 그게 국가가 제공해주는 공적 서비스가 훨씬 싸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 교육받지 못한 80%는 속일 수 있죠. 근데 그중에 10%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제 자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훨씬 더 지금 비용이 큽니다. 인플레이션도 생기고요. 앞으로 달러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앞으로 원화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암호화폐 쓰셔야 됩니다. 그 과도기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쓰시면 암호화폐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적 서비스가 되겠죠. 이런 시스템,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된 화폐를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되게 무시무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삼부에서 일하시는 그 엘리트들이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결국 이제 화폐 시스템이고 이제 치안 안보 뭐 이런 공적 공공재를 제공해주는 생산자잖아요. 나머지 이제 입법하고 사법부는 그걸 지탱해주는 이제 보조수단인 거고. 행정부가 지금 가장 싼 비용의 생산품을 못 만들어내요. 그 비트코인이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인식하게끔 해줬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근데 국가라는 게 이제는 우리한테 가장 싼 대안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을 거예요. 다른 사회 계약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이 막 소환되겠죠.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을 사람들이 만든 이유는 가장 이제 만인에 대한 투쟁보다는 리바이어던한테 맡기는 게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든다. 근데 지금 리바이어던이 뭐 계속 횡포 부리고 독점 횡포를 부린다. 그럼 다시 만인의 투쟁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리바이어던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민간 리바이어던을 우리가 찾자. 그 용병을 찾자.
뭐 아니면 민간 화폐를 찾자. 자꾸 이렇게 민간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불가능했는데 지금의 정보 시스템과 지금의 기술력들은 가능해요. AI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과 기술이 국가의 역할을 국가가 물리력으로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뿐이지 비용만 생각하면은 앞으로 국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 치안 문제만 빼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치안 문제도 빅테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우리가 안보나 치안을 맡기는 것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네이버나 그게 카카오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런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테슬라나 구글이나 앤드릴 같은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안보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드론 서비스 할 수 있고 탱크 서비스 할 수 있고 핵폭탄 만들어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가가 지금 그 민간에 비해서 물리력이 세니까 못하게 막을 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개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국가는 해체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체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국가가 정말 필요한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는 엘리트들이 하기 시작했다. 그럼 민간의 어떤 대중들이 그런 생각으로 확산되는 거는 지금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될 거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가가 전복되고 뭐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적인 어떤 수익 구조 이거는 깨질 거다. 그래서 커피값 200원 낮추는 식으로 정부도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그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비용이 낮은데 그러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수익 구조에 마진을 줄여야 돼요. 주조 이익을. 그럼 민간에게 소비자에게 이용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창용 총재나 정부 기재부나 상업은행들이 하고 있는 얘기 보면 그냥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막 민간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 발행해야 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해야 됩니다. 정부가 CBDC 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내가 지금 커피값 안 내리겠다는 얘기야. 옆집에서 지금 커피 1,300원짜리만 만들어 팔고 있는데 우리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커피값 못 내려요. 왜냐면 우리 커피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먹어보면 알거든요. 맛도 없어요. 맛없으면 훨씬 싸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맛은 기본이고 훨씬 싼 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심지어는 맛도 더 좋은데 더 싸요.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이. 그거 누가 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보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밥그릇을 뺏길 겁니다. 그 빅테크들한테. 그러니까 되게 냉정하고 심각하게 이 국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로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법률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금 변호사들한테 전화하면 뭐 1시간에 뭐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하잖아요. 로톡 가입하면 5만 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불법이다 어쩌다 변호사법 위반이 돼가지고 견제는 하죠. 처음에 당연히 이제 힘이 세니까 견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99% 대중의 힘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로톡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변호사들의 논리가 맞았다기보다는 그냥 힘의 겨루기였구나. 지금 사실은 정부하고 의사협회하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탄압하면은 우리 그냥 다 태업할 거야. 그러면 지금 환자들 다 어떡할까? 다 죽을 텐데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득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있고 경쟁 시스템을 사람들이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장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가뜩이나 뭐 사실 워낙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도 뭐 방금 말씀하신 훨씬 더 싸고 맛있는 커피가 널려 있기 때문에 네. 경쟁이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만들지 않고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원화의 미래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 밥그릇을 지켜야지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시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내 기득권을 지키지 못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밥그릇이 깨진다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밥그릇을 내가 왜 지켜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커피를 더 싸고 맛있는 커피를 나한테 주니까 내가 카페를 이용하는 거지. 훨씬 더 맛있는 게 옆에 있는데 얘가 거기에 못 넘어가게 좀 철조망 쳐놓고 그 카페를 못 가게 하면 처음에는 굳이 내가 저 담벼락을 넘어가면서까지 저 카페에 가야 되나 하겠지만 나중에 가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그 철조망 왜 쳐놓은 건데 도대체? 그래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그럴 때라는 거예요. 싼 커피가 옆에 있는데 철조망 쳐놓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스테이블코인 들어오고 하면 이제 철조망 바로 앞에 이제 훨씬 더 싸고 맛있는 커피가 있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자꾸 못 가게 해. 그럼 그때는 이제 결국 물리적인 충동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고 더 좋은 상품 서비스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내가 철조망 쳐놓고 못 가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중들도 그 철조망을 부실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처럼 계속 CBDC 만들어야 돼요. 그 중앙은행이 발행해야 돼요. 상업은행 어차피 민간이 발행할 것 같으니까 상업은행까지는 우리가 뭐 용인할게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철조망 깨라 이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되게 뭔가 지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네, 지금 시장은 개방되고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눈뜨고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일반 이 소비자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존감의 문제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기도 해요. 이걸 누가 참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지금 상태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으면 해체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깨진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선택지는 뭐 이런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산을 옮기면은 사실 자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면 안전자산은 더 각광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어떤 대공황의 상황이라거나 지금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 또는 정치적인 또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감들이 고조될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은 사실은 원래 설계는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 설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아마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경제적인 불안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나스닥처럼 이제 다운되는 어떤 압력을 받을 거예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단계가 저는 이제 ETF 승인이나 미국의 어떤 준비금 자산 선언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산가들의 어떤 자본의 이동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됐을 때 내가 더 안전한 어떤 금고를 찾아서 저장할게라는 그 선택지에 이제 머지않아 암호화폐가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